본 방송은 고퀄리티 고품격 게임 방송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를 직접 조종하고 그리고 목적지에 착륙까지 하는 게임 방송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예전에 형님들에게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쓸데없는 이야기 그만하고. 제가 형님들에게 판사가 판사를 재판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판사들이 판사를 재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같은 계파의 판사들은 그 판사를 감싸고 들고 얼마든지 법을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형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선관위가 판사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선관위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판사가 서로를 봐주기 하고 공소를 취소시키고 공소를 기각시키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독립된, 한마디로 그냥 신의 영역으로 남는 거다. 그래서 쟤들이 겁대가리 없이 설치는 거다. 왜? 지들의 뒷배는 판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형님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SBS 보도인데요. 대낮에 성매매한 현직 판사, 판결문엔 성매매 엄벌해야 라고 했지만 감봉 3개월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몰카 판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고 감봉 4개월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판사는 감봉 3개월을 받고 퇴직까지 다 채우고 퇴직해서 대형 로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몰카본 판사는 벌금 300만 원을 내고 4개월 감봉을 받고 정년퇴직까지 열심히 근무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따박따박 받아 먹다가 대형 로펌의 정관예우로 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만약에 일반인이 몰카를 찍었다? 실형이에요, 실형. 만약에 일반인이 성매매를 했다? 집행유예예요. 성매매했는데 기소를 유예시켜버렸어. 전과 기록이 안 남는단 말이야. 이게 판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판사들에게 선관위 재판을 맡긴다고? 아니, 이런 사람들에게 판사들 선관위 재판을 맡긴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특별재판부 만들어야지. 주권 침탈, 참정권 침탈,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선관위 수사, 재판, 법 왜곡죄로 고소장 준비하십시오. 경찰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법 적용으로 엉터리 판결을 하거나 엉터리 조사를 할 시 바로 법 왜곡죄로 경찰 고소할 겁니다. 시민단체에서. 그리고 검사들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 시민단체에서 고소할 겁니다. 판사들이 대도 않은 법 적용을 해서 국민들이 무지하다 생각하고 요리 말 돌리고 저리 말 돌려서 말도 안 되는 혓바닥 존나 긴 판결문을 만들어낸다면 당신들도 법 왜곡죄로 고소당할 겁니다. 제가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 우리는 한 발 앞서가야 됩니다. 미리 판사들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국정조사 하기 전에 자, 형님들, 제가 어저께 형님들에게 점심방송 때 국회의원들이 올림픽공원에 진입하기 전이었죠. 제가 점심방송할 때는. 그때 제가 형님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투표소 내부가 공개가 되면 그걸로 또 다른 화력을 얻어서 언론에서 물어뜯을 거다라고 했죠.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그리고 오늘 언론들은 자녀 투표지와 제대로 촬영도 안 되는 CCTV 방향을 돌려서 임의적으로 투표용지를 바라볼 수 없도록, 그리고 그 샤워실을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게 CCTV 방향을 돌려놨습니다. 어저께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진입함으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제보와 새로운 내용들의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형님들, 제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언론은 이제 새로운 동력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이번 주는 이걸로 시끄러울 겁니다. 이번 주말까지. 결국 형님들, 언론이 이제 물어뜯어 주잖아요. 선관위 편에서 물어뜯는 게 아니잖아.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확장성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동력이 필요하다고. 결과론적으로는 오히려 어저께 국회의원들이 들어갔다 나온 게, 그리고 주진우 의원실 측에서 저하고 주진우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닿고 하는 그런 사이 아닙니다. 자, 주진우 의원실 측에서 어저께 보좌관이 영상을 전부 다 찍었어요. 영상도 전부 다 찍고 주진우 의원이 거기에 있는 투표함을 전부 사진을 다 찍어서 기록으로 남겼고요. 누군가가 임의로 투표함을 움직이거나 이동시키셨을 때 바로 포착이 되도록 아주 꼼꼼하게 영상도 찍고 사진도 다 기록으로 남겨놨다. 거의 수사 검사의 이럴 때는 검사의 피가 좀 흐르는가 봐. 요즘 보니까 정치인 다 됐더만. 자, 주진우 의원을 많은 분들이 욕은 하고 있지만은 욕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지만 이런 거는 잘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정확하게 채정 자료로, 그것도 국회의원이 직접 촬영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빼박이에요. 그리고 CCTV를 향해서도 전부 대가리가 렌즈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촬영으로 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영상을 언론사에서 지금 받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좋은 거죠. 그리고 어제 막는다고 고생하신 분들, 형님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형님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인을 믿는다 못 믿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아니 못 믿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결국은 이제 제도권에서 싸워야 되는데, 형님들이 제도권 들어가서 싸울 거야? 이놈 저놈 다 나쁜 놈이면은 그럼 누구하고 손잡고 싸우는데? 자, 지금 형님들 그 기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시죠? 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SBS 기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자, SBS 기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야, 이거 형님들 저 어저께 점심때 제보가 왔는데, 제가 어저께 그 올공 그 진입 문제 때문에 제가 형님들에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좀 밀렸죠. 그동안은 제가 형님들에게 데스크가 문제라고 했죠. 그죠? 얘들이 문제다. 야, 씨발 그게 이게 아니었어. 이게 형님 데스크 문제가 아니었어요. 야, 이거 내가 한 5년 전 생각에 멈춰 있었던 거야. 나도. 지금 데스크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이래. 데스크가 문제가 아니었어. 알고 보니 데스크에서 올리면은 국장이나 부국장이 정결한대. 이 새끼들이 문제였어. 이 새끼들이 40대 중후반, 50대야. 국장, 부국장들이 정결해서 다 잘라버린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데스크에 있다가 국장, 부국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세월이 그만큼 흐른 거야, 형님들. 데스크에 있던 애들이 개같이 정권에 충성하면서 국장, 부국장 자리에 올라간 거를 내가 잊고 있었던. 그리고 새로운 젊은 피들이 데스크로 수혈이 되면서 데스크에서는 공정보도, 최소한 반론이라도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공정의 가치를 두고 많은 데스크에서 검열을 한대. 일종의 검열이겠지. 들여다본대. 근데 이게 국장이나 부국장 라인에서 정결로 다 잘려버려.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단순히 특정 기사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스의 방향성 자체가 경영진이나 즉 경영진의 입장이 국장과 부국장의 정결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라.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쥐들이 취재한 기사, 즉 팩트잖아. 그 팩트가 데스크에서 잘 마무리돼서 정결로 올라가면은 왜곡되거나 축소가 된대. 어디서? 국장과 부국장의 입김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자들이 뉴스를 만드는 주체는 현장에서 뛰댕기는 기자들인데, 본인들하고 본인이 취재하고 본인이 보고 온 걸 논의 없이 위에서 왜 너가 멋대로 소설을 쓰냐 이거야. 그런 문제의식이 지금 폭발한 거야. 그 폭발한 곳이 어디다? SBS. 부글부글부글한데 지금. 나쁘게 표현하면 폭동 직전이래. 그리고 이런 데스크나 혹은 국장, 부국장의 정결로 뉴스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대표적인 곳이 TV조선, 채널A, 이런 종편, 그리고 SBS와 함께 KBS, MBC는 안 끼워준대. 그래서 지금 스타트는 노골적으로 SBS 기자들이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형님들이 뭘 해야 됩니까? SBS 기자들이 오면은 열심히 뒤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외치고, 그 다음에 기사가 리포트를 끝내고 나면은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박수라도 한번 쳐주는 거다. 우리를 유리하게 보도해달라는 게 아니잖아.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보내달라는 거야. 우리를 시위대 취급하고, 우리를 무슨 불법 집단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왜곡 보도하고 축소 보도하고, 그게 화가 나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해달라고. 여기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재선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고, 다양한 시민들이 여기 모여와서 소풍 나오듯 즐기면서 나와서 즐겁게 태극기를 아주 평화롭게 흔들고 있다. 있는 그대로 해달라고. 우리를 과표집하고 우리를 띄워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하라고. KBS 듣고 있습니까? MBC는 뭐야 이 새끼들은. 이 방송국은 관심 없어요. KBS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리고 종편은 이제 뒤늦게 TV조선 움직이 샀고 이러는데 이미 버스 떠났어요. 60대, 70대, 80대 할매들이나 TV조선 보고 보수 언론지 하고 지랄하고 있지. 젊은 친구들은 조선일보 똑같이 봅니다. 언론은 소설을 쏘는 곳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라고. 현장에 가서 네가 느끼는 걸 보도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보도하면 돼. 어쨌든 이번 SBS의 기자들의 저는 난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반대파들도 있습니다. 반대파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공정한 보도를 하는, 있는 그대로야. 그냥 누구 편을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중립적인 기사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형님들이 욕도 하지만은 칭찬도 해줘야 된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누구든지 욕만 계속 해제끼면은 누가 편들어줘 우리를. 왜 그동안 기자들이 우리한테 편을 안 들어줬을까? 늙은이 새끼들이 전부 맨날 씨발 욕만 하잖아. 그러면은 기자가 오래간만에 좀 좋은 기사를 냈어. 그러면 밑에 댓글이라도 공정한 기사 보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 밑에 뭐라 써? 이 새끼 과거에 무슨 기사 썼던 놈 이지라라고 잡았었다. 아유 늙은이 새끼들아 좀 제발
제발. 물론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형님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심각하다니. 우리는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형님들 같이 우리는 저렇게 늙어야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봐. 맨날 욕만 하면은 이 기자들이 좋은 기사 써주고 싶겠냐고. 우리하고 똑같잖아. 우리가 야토끼라고 맨날 우리한테 침 뱉고 돌 던져놓고 나중에 지들 불리하면은 그런 기사 안 써준다고 지랄하고 있네. 치매 걸렸냐 이 새끼들아? 돌 던질 때는 우리하고 격척을 지겠다는 각오하에 돌을 던진 거 아니야 이 정신병자 새끼들아. 우리는 좌판이? 너네들이 대가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늙어서 국민연금이라 받아 묻고 자식 새끼들한테 손 벌리고 사는 거야. 자, 형님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가 항상 형님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상대가 우리 편을 들어주면은 칭찬을 해주고, 상대가 또 옆길로 빠지면은 야단치고 회초리 들고, 그러다 다시 또 우리 쪽으로 오면은 또 궁디 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 쪽에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이렇게 지지를 받는구나 라고 내가 훈련시켜야 된대. 파블로프의 개. 그 파블로프의 개라는 과학적 결과를, 논문을 부정하는 세대들이 바로 지금의 60대 후반, 70대, 80대 정치병 환자들이. 걔네들이 파블로프의 개가 뭔지는 알까? 우리 형님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파블로프의 개라는 게 뭐냐면은, 이 파블로프는 이 논문을, 실험을 주관했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파블로프. 그리고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개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먹이를 줄 때마다 빨간 불이 들어오도록. 그러면은 먹이를 주고 빨간 불이 들어오니까 개가 와서 먹었어요.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어느 날 빨간 불만 켜고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개는 빨간 불이 들어오니까 먹는 걸 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개가 와서 침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먹이를 주지 않았어요. 또 빨간 불만 켰어요. 개는 느닷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줄 줄 알고 침을 흘리고 서 있어요. 이게 바로 파블로프의 개입니다. 그렇죠. 조건 반사. 자, 우리가 인간이 이거 너무 어려워지는데? 자, 무조건 반사가 있고요. 조건 반사가 있어요. 무조건 반사는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게 무조건 반사. 예를 들어서 형님들이 자전거를 타고 선글라스를 안 끼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눈에 날파리가 들어와. 그럼 어떻게? 날파리 들어온 눈을 순간적으로 눈을 탁 감아버리죠. 이게 무조건 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조건 없이. 그런데 조건 반사는 뭐냐? 우리 형님들 잘 알잖아. 자기야, 나 오늘 샤워했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확 오죠? 이게 조건 반사예요. 이게 바로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증명된 거예요. 뭔가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주면은 국회의원들이 그 조건에 정치인들이 반응하게 만들어야 돼. 내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들은 나에게 박수를 보냈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쌍욕이 날라왔다. 그러면은 어떤 정치인이 이거 뻑큐를 먹고 싶겠어요? 아니죠. 박수를 받고 싶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유도를 하고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파블로프의 개라는 거는 너무나도 응용 범위가 넓습니다. 자, 국힘이 잘해도 박수 쳐주고 못해도 박수 쳐주고 그러면 훈련이 됩니까? 훈련이 안 돼요. 우리는 제도권 안에서 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 지능 낮은 사람 한 사람 봤죠? 지가 그래 외치면은 그래 뭐 어떻게 할 건데? 결국 지들이 외친 걸 수용하고 실행해줘야 할 곳은 제도권이에요. 정치인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들이 할 걸 누가 해주는데? 이놈 다 나쁜 놈이고 저놈 다 나쁜 놈이면 누가 하는데? 지가 할 거야? 방구석에 앉아서? 저런 애들이 지능이 낮은 애들란 말이야. 내가 이야기했잖아. 멍청이들은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먹는다. 그래서 그들은 멍청하다. 이런 제 말을 이해를 못해요, 걔들은. 왠지 압니까? 정치에 대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윤통은 정치권 내 없어서 탄핵당했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탄핵했죠. 여기 우리 정치병 환자 형님 한 명 더 오셨네. 아니 정치인을 이용하라는데 걔들을 왜 믿어요? 내가 형님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형님 보고 국민의힘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야 이게. 얘들을 우리가 이용하자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얘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 아니 한번 생각해봐봐. 좀 멀리 가야 돼. 걸어가긴 힘들어. 난 자전거가 싫어. 그런데 어떻게? 저까지는 가야 돼. 그럼 자전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버리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문제야.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 망상으로 사실인 것 같이 받아들이고 엉터리로 받아들이고 나서 지 입에서 지가 생각하고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지. 나는 국힘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무슨 개소리를 하세요, 형님. 형님 김밥 좀 후비러 가세요. 안 그러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니까. 저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조련을 배신을 하도록 키운 게 너네들이잖아, 이 새끼들아. 잘해도 빨아주고 못해도 빨아주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안 빨아준 척하네? 너도 과거에 국힘 첫 빨았던 새끼잖아. 그럼 너도 이 새끼야 엔초파도스네? 그렇게 따지면은 너네들 논리잖아. 과거에 했던 거, 현재에 했던 거. 현재에 이런 편 들어주는데 이 새끼 과거에 이랬대요. 그럼 니도 과거에 국힘 지지했으니까 엔초파도스네. 니도 나쁜 놈이구만. 니도 국힘을 믿었었네. 이제 와서 안 믿는 척하네? 이게 너네들 논리잖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논리력도 없어. 그냥 무조건 이거 아니. 이러니까 이래. 저러니까 저래. 뭔가 질문을 할 때는 논리적으로 질문을 좀 하세요. 그러면은 누구를 믿는데? 네가 수사할 거야? 네가 수사하면 인정이 돼? 수사는 아무리 경찰이미어도 경찰이 해야 되지. 이걸 제도권으로 끌고 가서 제도화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야. 저런 새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맨날 불만이야. 못 믿어. 어쩌네 저쩌네. 그리고 국힘에서 예를 들어서 특검이 수용이 됐다. 그러면은 또 아무 소리 안 한다? 전형적인 분탕 새끼들이 저래. 그러면서 지는 올림픽 공원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방구석에 처앉아가지고 맨날 유튜브나 쳐보면서 불만이나 채팅으로 적어 쌓고 이래서 불만 저래서 불만 어쩌라고. 니는 뭐 하는데? 방구석에서. 와, 저 양반 좀 문제가 있네. 보셨죠, 형님들? 나는 국힘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 나는 국힘을 믿지도 않고, 국힘을 좋아하지도 않고, 나는 국힘 당원도 아니고, 나는 나는 혁신당원인데, 누구보다도 국힘을 싫어하는데, 뭔 자꾸 믿으라고 그래? 내가 국힘 믿으랬냐? 아, 무슨 종교병이야? 아니, 씨발, 무슨 국힘을 왜 믿어야 되는데, 형님이 이해력에 문제 있어요? 인지력에 문제 있냐고.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야? 아니면은, 못 알아먹는 척 하는 거야? 민주당 빨갱이 새끼들 같이. 전형적인 땅 좌파 새끼 들 하는 짓거리를 하네.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알면서 저 새끼는 일부러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꼬투리 잡고 싶은 거지. 말로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지들 논리가 했던 걸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그냥 한 말만 계속하는 거야. 저런 게 이제 분탕 혹은 인지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내가 그랬잖아. 형님들, 자, 사람이 있잖아.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고 하나에 과몰입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남 이야기를 안 들어요. 왜? 지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정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과거에 한나라당 빨고 이랬던 사람들 아니야? 그럼 지도 이제 와서 안 빤다고? 그러면 네가 정의로워지는 거야? 너도 과거에 빨았잖아. 너네들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들 하나씩 조지잖아. 근데 정치인을 왜 믿는데? 정치인이 종교야? 가족이야? 왜 정치인을 믿지? 저 새끼들은 존나 희한한 논리를 하고 있어. 얘네들은 아이고 이 새끼들 이번에 간만에 잘했네. 아이고 궁디함 때려주자 이러면은 와 국힘을 믿네. 이 지랄 하는 거야. 인지력에 문제가 있다니까. 저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나는 저런 사람들 내 방송에 들어와서 지가 무슨 우파인 척 뭐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자인 척 하는 저런 애들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공통점 후원을 안 해. 쟤네들은 그냥 도둑방송 들어 맨날. 그리고 더 재밌는 거 현장에 안 나가. 항상 방구석에서 유튜브만 쳐보면서 저런 댓글을 달아. 이게 공통점이야 얘네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너네들이 싸워줘야지. 훈수질은 존나 해. 훈수질은 존나 하는데 지는 안 해.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래? 꼰대. 저런 애들은 노인이 아니고 늙은이 새끼들이지. 관짝 들어가야 될 늙은이 새끼들. 저런 사람들은 노인 취급을 해주면 안 돼요. 노인 대우를 해주면 안 돼. 빨리 관짝에 들어가세요. 당신들이 없어져야 이 나라가 잘 돼. 왜? 박근혜도 욕해야지. 너그 논리대로라면.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너네들 논리라면 박근혜 대통령도 욕해야지. 왜 박근혜 대통령은 욕 안 해? 논리도 좆도 없어요 이 새끼들은.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정성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중국 정성절에 참여한 유일한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너네들 왜 아무 말 안 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쌍욕 쳐박아야지. 친중이니까. 아 그건 또 괜찮아. 아유 거지 새끼들 진짜. 좀 제발 빨리 좀 관 하나 보내줘. 왜냐하면은 형님들은 제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채팅글에 내가 반응을 해주니까 형님들은 아유 저런 새끼들한테 왜 반응을 해주냐 이렇게 하겠죠. 제가 반응을 안 하면 형님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저런 새끼들은 반응을 안 해주면은요 다음에 와서 또 저지랄합니다. 반응해주고 개소리 하면은 차단박아버립니다. 지는 지가 차단박힌지도 모르고 존나 채팅치고 있을까. 자 우리가 똑같은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 네 사람이 뉴스를 봤는데 세 사람은 그래 라고 하는데 한 사람만 다르게 해석을. 자 사과가 출시가 돼서 정말 사과가 맛이 가격이 좀 오른 게 험이다. 가격이 2%가 올랐다. 국민들의 과일 식단이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런 보도가 나서 그럼 세 사람은 과일 가격이 한 2% 오른다네. 뭐 별 차이 없겠네. 근데 옆에서 과일 가격이 엄청 오른다네. 이렇게 해서 과일을 어떻게 사 먹노? 이런 소리 하는 놈이 꼭 한 놈씩 있어요. 자, 저는 형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손절하십시오. 그 새끼 정신병자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형님들? 자, 사람이 말을 하면은요, 있는 그대로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직장 다닐 때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면서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들이 왜? 남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거기에 살을 붙이는 사람. 제가 예전에 형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죠. 야 누가 교통사고 나서 다쳤대. 그러면은 다음날 되면은 그 새끼 죽었어요. 발목에 골절 갔는데 다음날 되면 죽어 있어. 저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예요. 주둥아리만 쳐벌리면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허언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지가 지멋대로 지 판단한 거를 마치 팩트인 듯이 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주위에. 항상 구설수가 염려되는 사람들은 남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망상을 섞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항상 구설수에 오르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은 멀리하세요. 약간 아픈 애들이죠. 근데 지들이 아픈 걸 모르지. 끝까지 아프다고 인정을 안 하고 논리로 쳐발려. 말빨에서 쳐발려. 할 수 있는 게 없어 쟤들은. 왜? 맨날 저렇게 구라만 치니까. 입만 벌리면 구라야 쟤들은. 그게 몸에 배어있는 세대. 가다가 나무차 쿵 받아놓고 나는 안 받았는데요. 그 차가 뒤로 밀려 내려왔는데요. 왜 그런 소리를 할까? 이 사람이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까? 아니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걔네들 헌정이야.
걔네들은 그렇게 사회를 살아왔고 머리가 자동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하도록 훈련되어 있는 애들이 평소에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아이고 제가 실수로 받았네요. 죄송합니다. 한눈 팔다 그랬는데 많이 안 다쳤으면은 제가 보험 접수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될걸. 나는 잘 서 있는데 네가 밀려와서 박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거야. 골 때린다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파가 아닙니다 형님들. 거짓말에 능한 사람들은 좌파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들에게 이야기하잖아. 자기가 앞놈인지 순놈인지 구분을 못하고 지가 순놈이면서 앞놈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한동훈 같은 애들. 한동훈은 지가 보수라고 생각하잖아. 누가 봐도 보수가 아닌데 지는 보수라고 생각하잖아. 지가 앞놈인지 순놈인지 지 정체성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형님들 주위에 다 내가 그랬잖아. 다 이재명 욕하고 민주당 욕한다고 보수가 아니야. 이재명 욕하고 민주당 욕한다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시켜놨더니 알고 보니 빨갱이네.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근본이죠. 근본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분탕을 친다. 근본이 왜 필요하냐. 바로 그 근본이 사상과 이념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마디 더 하고 싶다. 아니 주진우가 영상하고 사진 안 찍었으면 지금 언론에서는 뭐 가지고 하지? 병신 새끼들, 국힘 욕하는 새끼들 지금 봐봐. 무조건 국힘 죽여야 된다. 근데 지들은 국힘에서 찍은 영상 가지고 자의질하고 있잖아. 도대체 얘들 나는 심리를 모르겠어. 아니 그렇게 지금 나라가 중요하면은 뭐 올림픽 체육관 가서 분신이라도 하든가. 그렇게 억울하고 하면 분신이라도 해. 그게 진짜 애국자지. 이재명 문재인 만난 거 둘 중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드렸던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라고. 하나는 협박, 하나는 동맹? 얼라이언스? 너 애들 그만 좀 나대게 해라 라고 이재명이 이야기 무언의 압박을 했을 수도 있고 그냥 청내하고 좀 이렇게 해서 좀 도와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 했겠지. 그리고 문재인 수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거고 지금 문재인 수사 진행 중인 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고 그리고 내가 너를 더 팔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연일 정청래는 파면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정청래가 김민석을 앞서고 있죠. 특별히 의미될 게 없습니다. 어차피 싸움은 벌어졌어요. 문재인의 영향력은 이제는 과거만큼 크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정청래 보고 하지 말한다고 정청래가 안 할까요? 정청래가 오리지널 친문이 아니야. 정청래도 뒤늦게 친문으로 들어온 사람이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은 정통 친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정청래가 문재인이 하지 말한다고 안 할까? 아니거든. 그냥 이재명이 만들고 싶었던 그림은 친문과 뭔가 우리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다. 당연히 당내에 있는 작은 분란일 뿐이다. 이렇게 어떤 대외적으로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문재인한테 압박이라든지 약간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것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은 내가 그랬잖아. 이재명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이번에 정청래가 당대표 바뀌면은 지금 이 상황이 정청래가 연임을 해버리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게 설명해 줄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윤통이 되게 힘들어지겠지. 한동훈 때문에. 사사건건 방해하는 거잖아. 그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민석이를 앉혀야 되는 거지. 이재명 입장에서. 자, 오늘 점심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저녁방송은 이제 미국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 이야기가 조금 제가 뜸했는데 미국 이야기 좀 하고 미국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쿵 중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젤렌스키까지 요거 지금 재밌는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뻐꾸기로부터.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저녁에 좀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점심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멸공 끝. 아.